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부터 한 3회 정도 걸쳐서 한의학에서 사상체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한의원에 있다 보면 나는 무슨 체질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게 어떤 분들은 많이 알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좀 이제 잘못된 것들을 좀 이해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상체질이라고 하는 것이 유래가 되는 것은 구한말에 동무 이재마 선생이 동의수세본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안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사람은 나면서도 체질을 타고나는 것인데 그 체질이 크게는 4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태양인, 소양인, 대음인, 소음인. 크게 나누면 양인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인과 소양인이고, 음인이라고 할 수 있는 태음인과 소음인,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태극이라는 것이 하나였다면 그것이 둘로 나눠져서 음과 양이 되고, 그 음과 양이 각각 태소, 태양, 소양, 대음, 소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사상체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체질은 잘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이것은 각각의 이제 특성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질을 감별할 때는 시중에는 혈액형으로 나눈다, 줄을 재서 사람을 체형을 측정한다, 음식을 먹는 걸 봐서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그거는 하나의 어떤 가설들인 거고요. 동의수서본에 나와 있는 체질 감별에 대한 기준은 4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체형이 상층부가 발달되어 있는지, 복부가 발달되어 있는지, 엉덩이가 발달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본다는 이제 체형 기상이라고 하는데, 체형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성정입니다. 성정이라는 건 그 사람이 마음을 쓰는 기의 작동 방식, 이거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 사람의 평소에 몸의 증상들이 어떤지, 열이 많은지, 찬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 마지막으로 4번째, 그 사람이 약을 먹었을 때의 반응입니다. 인삼이라든지 녹용이라든지 이런 약들이 그 사람한테 잘 맞는지, 이런 걸 보고 체질을 감별하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성정입니다. 성정은 성격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격은 얼마든지 교육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평소 타고난 마음 씀씀이, 이것을 성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정이 사람 몸에 영향을 받아서 위로 보면 폐, 비, 간, 신, 이 4개의 장부가 있는데, 그 장부가 큰지 작은지, 작동이 원활한지 작동이 적은지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절반 정도는 태음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한 절반 정도는 또 소음인이라고. 그래서 크게는 태음인과 소음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거 위주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양인은 기본적으로 자기 몸의 기운이 자기 내부를 향하기보다는 밖을 향하는 사람들이 양인입니다. 음인들은 밖을 향하기보단 안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음인입니다. 그래서 대개 양인들은 외향적이기 쉽고 음인들은 내향적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교육에 의해서, 기분에 따라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별하는 것은 이제 본질을 놓칠 수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체질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기의 작동 방식이라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자기 평소에 무의식 중에 벌어지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간혹 어떤 사람이 위협한 상태에서는 누군가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호기라든지 치기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용감한 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본질적인 체질에 따라서 운영 방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 절반이라고 하는 태음인들에 대한 이야기. 태음인들은 음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향한다는 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태양인은 폐대 간소라고 그래서 폐가 크고 폐 기능이 크고 원활하고 간의 기능이 적고 덜 움직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소양인은 비대신소라고 그래서 비장의 기능이 왕성한 겁니다. 반면에 이제 태음인은 간대폐소, 간의 기능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소음인은 신대비소,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를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첫 시작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을 많이 해당된다고 하는 태음인에 대한 걸 먼저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태음인은 체형적으로 보면은 복부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태음이라는 말 자체가 클 태자에다 받아들일 음자를 해서 태음인은 바다와 같이 다 받아들이는 이런 기의 작동이 있는 사람을 태음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받아들이는 것들이 왕성하다 보니까 복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체형이 발달되기 때문에 대체로 복부 비만 같이 복부 발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비만이라고 하는 경우는 태음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태음인들은 기본적으로 음인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좀 세죠. 자기 줏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은 성취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고집이 있는 것만큼이나 지구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될 때까지 계속 묵묵히 해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태음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면에 태음인들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잘 받아들입니다. 쉽게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수긍하는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태음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고스란히 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자기와 가까운 사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내 이야기인 것처럼 받아들인 반면에 태음인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들어보고 자기한테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스로 거르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기 나름의 어떤 줏대나 가치관에 의해서 그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은 자기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접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집의 집의 어떤 작동이 있기 때문에 태음인들은 이 집을 잘 풀어주는 게 건강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태음인은 응축되는 것을 잘 풀어주기 위해서 몸 상태에서 땀을 통해서 이거를 배출해 주는 것이 태음인에겐 매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법입니다. 실제로 태음인들은 실제로 땀을 잘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건강에 좋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은 충분한 운동을 통해서 땀 배출을 하는 것이 건강에 아주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태음인은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아주 좋습니다. 뭐든지 잘 먹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태음인들은 입이 발달한다거나 입이 발달하다 보니까 턱, 하각이 발달하게 되고 또 그만큼 복부가 발달하는 그리고 대변을 보는 이런 능력까지 아주 탁월하게 됩니다. 근데 단 태음인들은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욕하다 보니까 과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도 찌게 되고 소화기에 탈이 생기기가 쉬운 겁니다. 그 사람한테 가장 장점은 그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 거와 똑같이 태음인은 받아들이는 흡수 능력이 좋기 때문에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은 받아들이는 것만큼이나 이거를 잘 소화 흡수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 이것이 건강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태음인들은 그런 잘 받아들이고 자기 고집이 세기 때문에 태음인들이 그런 자기 어떤 특성을 잘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태음인 같은 경우는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적은 조건에서 태음인들이 자기 줏대를 세우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오만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은 두루두루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 가치관을 잘 다듬었을 때 태음인의 그 장점이 잘 발현될 수 있습니다. 사상체질은 양인은 좋고 음인은 나쁘거나 태양은 좋고 소양은 나쁘거나 이런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성정을
특징이 있는가, 그 사람의 시작점이 어디인가, 이것을 감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기 위해서 몸 관리하는 비법이 있겠지만 그런 마음 씀씀이를 잘 관리하는 것도 건강의 비법입니다. 태음인과 같은 경우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잘 다듬는 것이 건강의 비법이고, 또 너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밖을 내다보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태음인에겐 꼭 필요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땀을 잘 흘리는 거, 이게 또 중요하고, 또 소화 기능이 좋다고 해서 과식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태음인에게는 몸과 마음이 보다 더 나게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음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